자, 교재는 64페이지 제4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보죠.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그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행위를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과연 이 법률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 신체가 뭘 말하죠?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그 자체를 말해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었을 때, 그때 이 관련된 법률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거지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해당된다 X. 자, 2번. 자, 쭉 읽어보시고 저작권법 이게 나와있죠? 세 번째 줄을 공연 밑줄 그으시고, 자,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자,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를 통해서 녹화된 음악 저작물이 있습니다. 저작물. 이 저작물을 재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했을 때 이것도 공연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한다고 해서 해당하니까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치 해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3번 지문.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이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형법 129조에서부터 132조까지 죄가 무슨 죄를 의미하죠? 수뢰죄 조항입니다. 뇌물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죠. 준 공무원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공무원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를 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수뢰죄로 처벌한단 말입니다. 의제해서 형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이 수뢰죄만 의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지, 이건 없단 말이죠. 즉 형법 222조 7조의 2, 즉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단 임직원을 이 수뢰죄로 의제해서 적용한다 하여 이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명문정이 없기 때문에 227조 2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 원칙에 반한다. 반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이 최신 판례네요. 이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이고, 자, 4번 보죠. 자,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선박용 나와있죠? 따옴표 돼 있죠? 선박용. 그렇죠?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말하기 때문에 그 용도와는 무관하게 쓰는 것은 선박용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선박용으로 보아서 이 법률을 처벌하게 되는 것은 뭐다? 지나치게 유추해석, 확장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법 정지 원칙상 어긋난다, 위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4번 상관면전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면전 모욕죄가 뭐죠? 상관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이 상관면전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통해서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전에서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군형법상의 상관면전 모욕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니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4개죠. 4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대요. 계엄령 사건이죠. 그쵸? 자, 계엄 실시 중에 계엄포고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가 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우리 그 1조 2항 할 때, 그쵸? 1조 2항 적용 여부할 때 사실관계의 변경, 그 다음에 법률 이념의 변경, 그거 있었잖아요. 그쵸?
자, 이 판례 같은 경우 계엄령 사건일 때 계엄 포고령 위반 행위, 즉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엄 포고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 변경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판례가 법률 이념의 변경으로 봤습니까? 이거 사실관계 변경으로 봤죠? 이 계엄령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봤어요. 변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여전히 1조 1항이 적용된다. 행시법 적용되는 거예요. 행시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다. 여전히 가벌성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폐지가 된 것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1조 2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죠? 맞습니다. 2번은 많이 나왔죠? 포괄일제가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신구법에 대한 법정형을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종료시법이라고 하는 신법이죠? 신법을 정해서 처단한다. 맞죠? 자, 군사기밀사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죠? 군사기밀사항이 해제가 된 것은 평문으로 저하가 되었거나 해제가 된 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죠? 이건 법률 변경이 아니에요. 법률 변경으로 보지 않죠.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1조 1항이 된다. 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없다. 맞죠? 4번 질문 가보면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돼버리죠? 왜 해제가 되는 건가요? 이건 사실관계 변경 때문에 그래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았다. 우리 판례가. 변경으로 보아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1조 1항이죠. 1조 1항을 여전히 적용했죠. 행시법 적용했죠.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영업시간 제한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1조 1항을 적용해서 처벌했던 사건이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고 따라서 그 해제가 되기 전에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1조 1항 행시법 적용해서 처벌했고 단란주점 영업시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처벌했고 이 두 가지 판례 봐두세요. 2번, 3번은 많이 보았던 것이고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판례 얘기인데요. 내란죄. 자, 내란죄 우리 판례가 즉시범으로 보았습니까? 상태범으로 보았습니까? 상태범으로 보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직무유기죄는요? 계속범으로 보았죠? 즉시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가로 열고 이퀄 계속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체포죄는요? 계속범이죠. 계속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계속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횡령죄는요? 상태범이죠. 횡령죄는 위헌범이죠. 위헌범으로 보았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전부 다 위헌범입니다. 동그라미. 자, 미인번. 단체 등의 조직점 뭐로 봤죠? 조직하면 그 즉시 기수가 되죠. 즉시범으로 와요. 즉시범.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전부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4번입니다. 자, 부작위범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질문 볼게요. 자,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여된 의미가 다르더라도 안 됩니다. 그 자기 의미는 공통되어야 한다고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통된 의무가 공통된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해설 참조하세요. 자,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도 안 나왔네요. 각각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된 행위를 공동하였다면 어쨌든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이 자기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아시겠습니까? 그때 부작위범이 공동조이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질문. 자, 담당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묵인하였다. 묵인하였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종범이 되죠, 종범. 정범이 아니고 종범이 되어버립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그쵸? 보증인적 지위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면 업무상명죄,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명죄 종범이 된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두 번째 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전 금지하라 그랬어요. 이전 금지하라. 점유 이전을 금지하라.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러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었다면 당연히 이 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면 매도인은 신의식상, 도의상 그를 고지할 의무가 있죠.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4번은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의사가 그랬네요. 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를 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자기로 받죠. 부작이 여기 틀렸어요. 자기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방조가 되죠. 방조 밑줄 그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수레자 나왔네요. 공무원은 주체죠. 주체이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등을 말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야간에라고 하는 것은 행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고의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직계존속이 있죠. 존속살라있죠. 직계존속은 뭐죠? 객체죠, 객체. 가중적 요소로서 가중적 요소, 가중적 감경적 요소 전부 다 고의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위험한 물건을 휘두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되죠. 고의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나머지 볼까요? 자, 나머지 볼게요. 자, 방아죄 조항이네요. 방아죄 조항 한번 적어볼게요. 자,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2항, 167조 1항 2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요. 이게 무슨 죄가 되죠? 현주 건조물 방아죄가 됩니다. 기본 강의할 때 제가 무수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조항은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 방아죄가 되죠. 그쵸? 밑에 거는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되죠. 밑에 건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되고요. 그 마지막 두 개가 뭔지 아시죠? 물건 방아죄죠. 그쵸?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입니다. 밑에 거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가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요 세 가지 조문하고 밑에 세 가지 조문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세 가지 조문은요.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외하여 플러스 공공위험 발생해야 돼요. 공공위험 발생해야지만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착수가 되는 거고요. 위에 건요. 위에 거는 조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외만 하면 돼요.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것은 조문 자체에 없어요. 이건 없다고 조문에. 이것만 하면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되면서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독립연소설 그쵸? 독립연소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불을 놓아 불을 안 적었네요. 불을 놓아 불 질러서 그죠? 불을 질러서 불을 놓아서 이게 들어와 있죠? 여기 착수죠? 여기 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수가 되죠. 소외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앞에 불을 놓아가 있죠? 불을 놓아 여기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가 아니고 그 앞에서 제가 깜빡 지웠네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불을 놓아 플러스 소외 그쵸? 소외 여기서 착수가 있다고요. 착수 이거 공공연 발생하게 되면 기수가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자, 여기서 요 부분입니다. 그쵸? 자, 요 세 가지는요.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소외하면 그냥 기수가 돼요.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이 공공위험 발생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이건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있고 공공위험 발생이 나와야 기수가 되는 거니까 위에 세 가지보단 기수가 한 템포 느리죠. 한 템포 느리죠. 이걸 구체적 위험 범위라 그래요. 그쵸? 조문에 있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돼요. 근데 왜 그것은 조문에 없죠? 조문에 없으니까 고의 대상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여기 일반 물건 방아쇠 물건이죠? 여기도 물건이죠? 물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밑에 거죠? 여기 167조 1항 2항 이거죠. 이거는 구체기원범이기 때문에 구체기원범이죠? 공공위험 발생이라는 게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고의 대상이 된다? 되지. 되죠? 된단 말입니다. 동그라미. 근데 왜 그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틀렸죠? 틀렸죠? 구성요건 요소란 말이에요. 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그래서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 동그라미인데 이거 하나가 X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았다. 그쵸? 고의 대상이 고의인식이 없죠? 고의인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의가 탈락됩니다. X. 자, 이건 차고 문제죠. ABC를 상대로 휘둘렀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카를 뺏으려고 한 을을 찔러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차고죠? 차고인데, 방법의 차고죠? 우리 판례는 이 판례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야 되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을에 대한 상해죄가 돼. 상해죄. 상해죄. 고의 기술을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을에 대한 상해죄 고의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X. 자, 3번 볼게요. 자,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 1차로를 신호를 받고 쭉 갑니다.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서, 그죠? 신호에 따라서 운행한다고요. 신뢰의 원칙이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까지 예견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상하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 원칙 때문에. 그래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는 과실 의무가 없다.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X. 아시겠죠? 자, 4번 질문을 많이 보셨죠? 과실범에서. 그쵸? 자, 맛집과 회복 담당 의사 갑입니다. 밑에 간호사가 나왔네요. 자,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뢰하면 안 되죠.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쵸? 두고 떠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안 되죠. 그쵸? 마취 환자 A를 두고 떠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를 불러야 돼요. 불러서 방금 이 환자가 마취 수술실에 갔다 나온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자기 환자에게 전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쵸? 설령, 자기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가 있는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자기에게 배당받은 환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간호사는 뭐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환자에게까지는 뭐다? 주의 감독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간호사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것이고 이 담당 의사 갑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가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많이 보셨죠?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 자동차로 까버렸죠? 라고 했을 때 특수 공주빵 치상죄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했고 문제집 시간에도 많이 했어요. 맞는 질문이죠. 2번 교통상 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 이 결과가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 맞죠? 상당적 인과관계설이죠. 3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죠? 부정의 부정 긍정이죠? 즉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강도치사라고 하는 이 결과적 가정법이 되죠. 4번 강간을 해버렸다. 그쵸? 용서를 구했는데 부모님이 알겠다고 하니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쵸? 이건 또 다른 고의가 되죠? 그쵸? 또 다른 고의가 되고 결국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돼버려요. 살인죄. 그래서 강간죄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의를 가지고 또 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범이 되는 것이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강간치사죄라는 결과적 범이 되지 않습니다. X. 답은 4번이죠.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피고인이 쭉 읽어보세요. 자,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관련 자료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4번을 첨부합니다. 4번을 첨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다라고 봤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일단 2번 건너뛰고 3번 가볼게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본판례죠? 그쵸?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됩니까? 손상죄가 돼요. 공용물건 손상죄. 자,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되죠? 이건 국회 회의장 소동죄가 됩니다. 국회 회의장 소동죄라고 해서 죄가 두 가지가 됩니다. 경합범이 되어버리죠. 정당행위가 되지 않고 긴급필요도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4번을 보면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라고 썼다라고 했을 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성립을 부정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답이 뭐지? 답이 3번이죠? 2번이죠? 2번이죠. 왜 2번일까? 자, 보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답은 2번인데 자, 적어보세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수급인 소속입니다.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여기 하청업체가 뭐냐면 수급인이죠. 쟁의행위를 하다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이 원청업체가 뭐예요? 도급인이죠. 도급인. 집회시위를 하였다. 그쵸? 집회시위를 하니까 이 원청업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합니다. 대체인력. 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 이 대체인력에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가 될까? 업무방해죄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뜻이죠. 노트가 아니고 저 해설 가보세요. 해설 가보시면 해설 26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7페이지 가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최신 판례입니다. 2020년 9월달에 나온 최신 판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위법한 대체 근로에 대한 대항행위가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그 쟁의행위를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요 당의 사업과는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관계없는 자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질문. 요게 누구죠? 요 대체 투입된 이 근로자는 뭐다? 이 당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요 행위가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위법 행위.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지, 그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당행위가. 안 된다, X.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라고 노조법에 나와 있어요. 노조법에. 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 또는 대체했단 말입니다. 누구를요? 여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지금 채용했거나 대체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다? 위법한 행위. 노조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근로자들이 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된다 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이거 좀 봐두시면 돼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 앞에 것도 있긴 한데 이 앞에 것은 읽어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2번, 꺽쇠 2번에도 잘 나와요. 이쪽 페이지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 하청업체, 즉 그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급인과 그 단체 협약을 진행하던 중에 단체 협상이 결렬돼요.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 문제에 인상하려고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 임금 인상 문제가 저지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 파업 장소가 어딘가 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파업을 해요. 수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파업한다고요. 이것이 정당행위일 리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 도급인의 사업장이 있죠? 이 수급인의 사업장이 아니고 도급인의 사업장입니다. 이 도급인의 사업장은 뭐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누구라고요?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라고요. 직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도급인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장소에 와서 여기서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파업을.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장마다 이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삶의 터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쟁의행위 중에 하나인 사업장, 파업이나 태업은 이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파업이지 어디서 파업이에요? 따라서 밑에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서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을 침해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항상 위반이 되는 건 아니고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통념에 비춰서 용인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뭐다? 형법 제20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용인될 수만 있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밑에 꺽쇠 2번 판례로 가보면 그래서 이 판례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 2번을 잘 봐두시라고요. 1번은 참고로 좀 봐두시고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그 원청업체 즉 도급인 사업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대체 투입을 했습니다. 이 청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근로자들 뭐 알바 썼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체 투입해서 이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거예요. 이 위법행위를 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한 것은 뭐다? 정당행위가 된다라고 보면 판례가 됩니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세요. 자, 9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기억번 형사 미성년자 몇 살이죠? 14세 미만자죠? 14세 미만자입니다.
자, 이자는 절대적 무능력자죠.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가 되어야지만 부정된다가 아니죠. 결여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책임 능력이 부정돼 버려요. 천재 소년이라 할지라도 14세 미만자라면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가 돼버려요. 틀렸어요.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이 감정인의 감정을,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요하죠. 요합니다. 요한다. 불분명할 때. 아시겠죠? 요하지 않는다. X. 그리고 규범적 판단입니다.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범행 당시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범행 당시에 아시겠습니까? 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애가 아니죠. 그렇죠? 장애가 아니다. 이건 무슨 범행 당시로 놓고 따지기 때문에 뭐라고 봐요? 도의적 책임론에 따랐을 때, 그렇죠?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론. 네, 근거한 판례가 되죠. 자, 리 1번. 자,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긴 하지만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이 기속됩니까? 판사가 기속되는 거 봤어? 못 봤죠? X. 그래서 다 틀렸네? 답 4번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외국의 음란 방송을 틀어줘요. 여관 모텔에서 손님들에게 외국의 그 하드코어 그 음란물 있잖아요. 음란물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 업주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 또는 혐의 없음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또 시청 차단 장치를 했다는 그런 등의 사정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의 음란 방송을 틀어주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자,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질의회신을 신뢰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왜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지 않는 것을 믿은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자, 3번.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벌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자, 4번. 자, 이 만화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음란성 등을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어요. 판정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음란물이 되는 거죠. 판정해버렸기 때문에 음란물로 간주가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시정 요구를 안 했다. 형사처벌 행정 요청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걸 꼭 해야 되면 음란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걸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음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음란물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걸 안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X. 답은 3번. 자, 11번까지 해볼까요? 다음 중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습니다. 공직방이죠. 공직방 미수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직방이라든지 뭐 수레죄 같은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처벌하지 않는다. 맞죠? 미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아니, 처벌하지 않는 건 X로 할게요.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제가 X로 할게요. 처벌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할게요.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게 X죠? 이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죄는요. 처벌해요. 위조, 변조, 작용모용 처벌하죠? 이거 처벌합니다. 동그라미. 상해죄 처벌하죠? 동그라미. 상해죄 처벌하는데 폭행죄 처벌하지 않아요. 협박죄 처벌하죠? 동그라미. 퇴거불응죄 아시죠? 주거침입죄랑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하고 퇴거불응죄는 처벌합니다.
손괴죄 처벌하죠? 동그라미. 방아죄 일단 방아죄 따로 할게요. 자, 사문서 부정해서 처벌하던가? 이거 안 하죠.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그래서 문서죄 중에서 CF 문서죄 중 유일하게 문서죄 중에서 이 사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요것만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미수 처벌하는데 요것만 처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조죄는 처벌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하지 않아요. 이건 처벌해요. 횡령죄는 미수가 있어요. 횡령죄는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고 여기 미수 관련해서 뭐 표현설하고 실현설이 나오잖아요. 그쵸? 기술을 어디를 잡을까? 표현설이냐 실현설이냐. 그래서 횡령죄 미수가 있는데 점유이탈 횡령죄는 없어요. 없어요. 다 했나 그러면? 방아죄만 남았네요. 방아죄. 자, 보시면 164조 1항, 165, 166 1항 2항, 167 1항 2항. 제가 3개 끊었죠? 이렇게. 자, 위에 3개, 밑에 3개. 이건 미수 있던가? 미수 있죠? 있죠? 예빈모 있어요. 근데 밑에 3개는 미수가 없어요. 예빈모도 없고요. 위에 3개를 추상규기현범이라고 그랬죠? 밑에 3개를 구체기현범이라고 그랬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주 건조물 방아죄가 여기죠? 그러니까 있단 말이죠. 67조 1항이 맨 밑에 거죠? 이건 없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없는 것을 골라라. 1개, 2개, 3개, 4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경찰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까지 합니다.